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춘천 원도심의 대표 상권이죠. 춘천 지하상가가 요즘 울상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춘천시로부터 받던 임대료나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지하상가입니다. 텅 빈 가게부터 문을 닫은 점포까지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적막감이 감도는 상가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는 매주 주말이면 북새통을 이뤘던 춘천 지하상가. 이제는 모두 옛말이 됐습니다. 지난 2017년 1,500만 원 수준이던 점포별 월평균 매출액도 2020년에는 370만 원까지 4배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매출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 90%예요.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원가 절감을 위해 아예 문을 닫는 가게도 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상가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앙로 구간입니다. 제가 직접 문을 닫은 가게 수를 세어봤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장사가 한창의 시간인데 가게 100개 가운데 약 40곳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인들은 최근 근심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임대료 감면을 비롯한 공용관리비 면제 혜택 등이 모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올해 말까지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공용관리비 전액 면제 등을 지원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상인들은 관련 혜택이 종료될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며 춘천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면해주고 있는데도 그럼 연말까지 하다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도 지금 아예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냥 포기들 하고 떠나니까. 지하상가 상인들은 춘천시의 임대료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9년 춘천시가 지하상가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당시 임대료 산정을 위해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가 지나치게 높고 또 형평성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초 분양가가 비슷했던 두 점포의 감정평가 가격이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아예 감정평가를 다시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20년 전과 20년 후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현재 그 상가의 실상, 어떤 그 경기라든지 어떤 그 손님들이 찾는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주인들이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사실 공감을 못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별도의 임대료 인하나 감면 혜택에 대한 추가 연장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이제 종식되는 그 마당이라서 그 이후에는 아직 검토된 건 없어요. 지난해 춘천도시공사는 공용관리비 지원에 드는 약 3억 원을 공사 부담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임대료 80% 감면과 공용관리비 면제 등의 지원이 모두 끝나는 가운데 향후 연장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었던 정선 5일장인 아리랑 시장이 개막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릇푸릇 신선한 나물을 먹어보는 사람들. 상인들은 시골 인심을 담아 손님들에게 넉넉하게 덤을 줍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정선 아리랑 시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안은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방역이 사실상 해제되면서 예전의 모습을 점차 되찾고 있는 겁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은 평소 100만 명이 넘는 연간 방문객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객 수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정선 아리랑 시장을 찾은 방문객은 140만 명을 육박했지만 2020년에는 53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먹을거리도 많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살거리도 많고. 딴 시장보다 여기 이제 입구 들어왔는데 정돈이 잘 됐다는 거, 깨끗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정선구는 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개막식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전통 재래를 올리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낸 상인들도 올해는 예전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진짜 장사도 뭐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도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4월 7일 오늘부터 일단 개장이 되니까 여행객들도 많이 올 것 같고 뭐 기대는 하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올해도 똑같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되면 좋죠. 뭐 감사하고 정선으로들 많이들 좀 오셔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정선군도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낸 정선 아리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올해 방문객 15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연계 관광도 마련합니다. 지붕이나 뭐 이런 쪽에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와하 시티버스나 열차 연계 관광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주말장과 5일장에 관광객 맞이를 위한 이벤트나 문화공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은 정날마다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마련하고 전국의 정선 아리랑 시장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인 2023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오는 9일까지 고성을 주 개최지로 강릉과 속초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6일 고성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강원도 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2,600여 명이 출전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대회에서는 초등부 22개 종목, 중등부 30개 종목이 치러지는데요. 대회 첫날인 지난 6일 창던지기에서 인재중 이세봄이 48.57m를 기록해 대회 기록을 38년 만에 갈아치우는 등 신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메달 디자인 공모전에서 브라질 출신 작가 단테 아키라 우아이의 작품 빛나는 미래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달 디자인 선정작은 대회 슬로건인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한 작품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표현해 연대와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3천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공모전 선정작을 내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메달 디자인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골 학교에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해 학령 인구 감소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시 학생들을 시골 학교로 자유롭게 전입할 수 있도록 했더니 학생 수가 다시 늘면서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학교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HCN 경북방송 정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농촌마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한때 입학생이 너무 적어 폐교를 걱정했지만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으로 사정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정원보다 입학 희망자가 더 많아 추첨을 했을 정도입니다. 도시에서 시골 학교로 자유롭게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자 학생들이 앞다퉈 찾아오는 학교가 된 겁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학습적인 부분들이 선생님께서 잘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잘 케어해 주셔서 시골 작은 학교는 도시 학교와 비교했을 때 가족적인 분위기는 물론 체험학습의 기회가 많다는 게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승마나 스키 캠프 같은 체험학습을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런 점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북은 지난 2019년부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도입했는데 시골 학교로 유입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 한 해 500명을 넘겼습니다. 정책의 효과를 확인한 교육청은 자유학구제 도입 학교를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내년부터는 도심 지역 학교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구도심과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의 학생 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작은 학교들을 살리는 그런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지역의 전체 학교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내 동지역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확대 시행하려고.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린 작은 학교가 통합구역 조정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지난 4일 정선구는 가리왕산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올림픽 국가정원의 비전과 앞으로 진행될 사업 계획 등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정선군 산림과 남계원 정원관리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가리왕산을 올림픽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주하실 텐데 가리왕산이 국가정원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 그리고 사업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정립하고 올림픽 문화유산과 가리왕산 자연유산을 결합한 강원도 특별자치도 신성장 동력 추진 전략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역별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이자 기존 국가정원들과 차별화되는 국내 최초 산림형 국가정원으로서의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생태보건과의 연계성을 최우선으로 한 환경 친화적 공간 배치를 통해 가리왕산 자연환경의 생산자 복원과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갖는 의미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궁금하고요. 창출될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은 80만 제곱미터 면적의 올림픽 정원, 스포츠 테라피 정원, 아리랑 정원, 보건숲 치유 정원 등 8개의 테마 정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약 1280억 원의 사업비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입해 완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 1조 12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890억 원, 수입 유발 효과 697억 원 등 총 1조 5,71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고용 유발 효과도 5,443명에 이른다고 검토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신선장 동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정선구는 생태보건, 올림픽 유산 사후 활용, 지역 균형 발전 등과 연계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의 당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침체된 폐강 지역 경제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 소멸 대응과 미래지향적 도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웰리스 정원 경제 플랜을 갖추게 됨으로써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과 정원도시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150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군 산림과 남계원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